주간 브리핑.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낮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석간 브리핑이 되겠네요. 경향신문 사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차역 플랫폼까지 관용차 타고 들어간 황교안 총리,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KTX에 탑승하려고 서울역 플랫폼까지 자신의 관용차를 타고 들어간 사건 알고 계시죠? 사설 내용입니다. 검은색 에쿠스에서 내린 황 총리는 KTX 특실에 탑승해 충북 오송역까지 이동한 다음 세종시에 있는 총리 세종공관으로 향했다. 시민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무감각 총리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이동할 때 의전, 경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시 촌각을 다툴 만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급박한 회의가 예정돼 있지도 않았다. 서울역으로 들어가 플랫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굳이 관용차를 타고 플랫폼까지 진입해야 했는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갈 때 국민과 대면 소통을 하기 위해 KTX 특실이 아닌 일반시를 이용한 정홍원 전 총리와 비교하면 황교안 총리의 특권의식은 더 두드러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 관용차의 플랫폼 진입에 대해 향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현재까지도 가늠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고민 끝에 일단 하여튼 제가 이 당에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늘 낮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해 보았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제가 여기 남아서 무슨 조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구습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당원 당규에 맞게 비례대표 선정하자. 이 주장이 구습이었다는 겁니다. 김종인 대표 발언은 또 이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 상황에서 나의 입장만 고집해 우리 당을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나름의 책임감도 느끼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컨대 약속한 바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당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결심하고 당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종인의 나는 이렇게 셀프 수습됐습니다. 이번 일로 김종인 대표는 역정을 냈고 제1야당은 바짝 졸았습니다. 상황이 풀리는 듯 보였지만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주류 진영을 압박해왔지요.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김종인 대표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하위 순번에 있던 후보자들이 당선 안정권으로 올라선 반면 자신이 영입한 전문가들, 애초에는 상위 순번이었던 인사들이 하위 순번으로 재배치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찾아왔을 때 김종인 대표는 당을 위해 온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저도 당대표로 있던 1년 내내 흔들기에 시달렸다라고 읍소했다고 하는군요. 동아일보 보도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대화 중에 김종인 대표 부인 김미경 씨가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김미경 씨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과가 너무 늦었다. 책임지고 다 막아준다라고 하지 않았었나. 근데 결과가 이게 무언가? 라고 문재인 전 대표를 타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해찬 의원 말고는 제가 막지 않았느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기정 정청래를 자신이 무마시켰다는 말로 조선일보는 해석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친노 패권주의가 김종인을 내치려 했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펴니다. 그 구실을 앞서 말씀드린 김종인 대표가 짠 1차 비례대표안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뒤집어서 새로 짠 것에서 찾았습니다.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인을 흔들고 밀어붙이고 오르기. 친노 패권 작동법 보여준 48시간. 더민주 비례대표 명단 전문가 중심에서 운동권 중심으로 바뀌기까지. 김종인 비례대표 명단 발표하자 친노 운동권들 도덕성, 정체성에 문제 있다며 공격 시작. 친노 운동권이 다수인 중앙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비례 순번 뒤집기에 성공. 뜻을 이루자 입장을 바꿔서 일제히 김종인을 달래며 후퇴. 네, 아주 소설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정우상 원순우 기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 순번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걸 김종인 비대위가 가로채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기구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김종인 대표는 반발하고는 당대표 사퇴 운운하더니 집거해버렸습니다. 지각까지 필요 없고요. 상식과 논리만 있다면 중앙위원회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결의를 무시하고 왜 김종인을 화나게 했느냐? 이렇게 타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타박했단 말이죠. 조선일보가 말입니다. 이러니 조선일보를 새누리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편승하는데요. 조선, 중앙, 동아 세 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의 이념색 씌우기는 이 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석기 전 의원 재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나는 꼼수다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세입니다. 이재정 후보는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으로 참여연대는 물론이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시 함께 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정권적 탄압에 직면한 비판 세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왔던 인권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비판을 다루진 않았지만 조선일보의 편집 얼개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가 세우려던 전문가 중심의 1차 비례대표 명단을 뒤엎고 이재정 변호사 같은 운동권, 친노, 종북이 상위 순번으로 치고 올라왔다는 논리가 느껴집니다. 이재정 변호사는 전문가가 아닌가요? 시국 인권 사건에 있어서 법조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통합니다. 또 인권 운동가고요. 왜 김종인의 선택을 받아야만 전문가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민주의 이번 비례대표 공천 파문과 관련해서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인의 마음만큼이나 무너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마음입니다.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례 갈등 와중에 공개된 김종인 대표 발언은 제1야당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내가 딱 던져버리고 나오면 이 당이 잘 될 것 같아? 나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지 말라! 라고 김종인 대표가 말을 했는데
정작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건 당원과 선거에서 제1야당을 찍은 지지자들이다. 박근혜 후보 참모였던 사람을 야당 대표로 모시고 온 건 당원과 지지자들이 아니다. 그래도 야당이 분열되고 워낙 어려우니까 김종인 대표가 잘해주기를 기대했던 그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는 심경은 어떨지. 김종인 대표는 한 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는가. 김종인 대표는 야권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권정당은 김종인 대표 머릿속이 아니라 대중과의 교감에서 탄생한다. 열린 마음으로 지지자들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로고송닷컴.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국민의당도 난리입니다. 당초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 다음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국회로 몰려들어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오후로 미뤄야 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던 4명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했다는 점입니다. 공천심사를 맡는 공천관리위원이 본인이 공천받겠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당규를 고쳐가지고 공천관리위원도 공천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에 나온 18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1, 2번은 학자, 3번에는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천정배 대표 측근인 박주현 최고위원이, 4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배치됐습니다. 또한 5번에는 안철수 대표 최측근인 박선숙 사무총장입니다. 현재 지지율을 감안할 때 당선 가능권이 최대 5 내지 6번이란 점을 보면은 안철수 3, 천정배 1의 비율로 비례대표를 나눠 가진 셈입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8번에 배정됐습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면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19대보다 7석이 줄어든 47석입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최신 정당 지지율을 실제 투표 때 정당 지지율로 환산할 경우 새누리당은 25석, 더불어민주당은 13석, 국민의당은 5석, 정의당은 4석을 얻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다만 여론조사의 경우 지지정당을 유보한 응답자의 비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첨언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냈는데요. 여긴 더 가관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시체 장사로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퍼날랐던 김순예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김순예 씨는 약사회로부터 이것 때문에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거든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던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철도민영화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등 문제적인 인물들을 대거 당선권에 배치시켰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대구 동울의 유승민 의원 사실상 낙천됐지요.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 예정된 수순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 때도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학살 공천으로 낙천한 친박계 인사들과 함께 무소속 연대를 꾸려서 성공한 전례가 있지요. 이 모임에서는 11명이 당선돼서 한나라당으로 금의 환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계보가 했던 방식으로 친유 연대를 만들려는 공천 탈락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승민계는 물론이고 친이명박계도 유승민이 탈당하면 같이 탈당해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총선에 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물론 18대 총선 때 비주류의 구심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게감과 유승민 의원의 무게감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승민 연대는 파괴력이 약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성신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에 대해서 입학 면접 심사위원장이면서 학과장인 이병우 현대 실용음악학과 교수가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 변경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성적표를 직접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전자우편이 있습니다.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사무실에서 학교 학사지원팀에 보낸 이메일인데요.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현재 졸업학점 미달로 추가 학기를 다니고 있다. 이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인지돼 학생의 학교 생활을 파악하고자 학생의 성적표를 요구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 이건 장애인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학생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학과장이 임의로 학사지원팀에 개인의 성적표 제공을 요구했다는 점, 또 학교가 여기에 응했다는 점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타파는 2013년 12월 성적 정정 기간에 현대실용음악학과 사무실이 학사지원팀에다가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의 화성법 2와 콘서트 프로덕션 과목의 성적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함께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의 통신자료 681건이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은 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조회한 조합원 가운데 지난 20일까지 1차로 제공 사실이 확인된 조합원 94명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들 94명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결과 통지서를 확인해 보니까 모두 681건의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평균 7.24건인 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용역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쓰지 말라며 수천만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구가 담긴 피켓, 현수막, 유인물을 사용하면 1회당 1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원청 대기업의 명칭을 썼다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은 이름값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전통시장까지 살리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세종과 서울정부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직후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대책 가운데 하나로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을 살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청년 희망 펀드를 띄울 때도 선의를 강조했던 정부 아닙니까? 그러나 업계는 강매나 다름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서을 새누리당 예비후보 전 서울경찰청장에 있던 김용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김용판입니다. 김용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상대 윤재욱 후보의 경선에서 제가 패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경선이 그야말로 불법 부정경선이기 때문에 불법 부정경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고 여기에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관위에 우리 달서을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새누리당 내에서 불거진 부정선거로 인해 차기가 낙천됐다는 말. 대선 부정선거의 중간 종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김용판이 부정선거를 입 밖에 내다니 충격이지요.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첫 번째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2013년 8월 16일 KBS 9시 뉴스의 일부분. 방금 멘트한 사람은 얼마 후 청와대 대변인이 된, 그리고 지금은 새누리당 후보인 민경욱입니다.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이틀 만에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증인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법률에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도덕이 재발절이다. 증인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나와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밖에. 야당 의원인 이 사람의 목소리 누구의 것인지 아시겠죠? 김용판 씨, 서러워하지 마세요. 새누리당에서는요, 방법과 과정은 어떻든 낙천시키는 건 예우고 특권이에요. 예우해주고 특권을 부여하는데 열받으실 이유는 없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냐고요? 어제 CBS 라디오, 오늘 SBS 라디오에 나온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이요. 정말이냐고요? 들어보세요.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체가 모든 당원들은 이런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주체가 당이 아닙니까? 당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 당이 유승민 의원에게 제가 보기엔 보통 그냥 일반 평당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공당의, 그것도 여당의 공관위가 할 일인가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공관위로서는 제가 보기에 유승민 의원을 최대한도로 예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우하는 거라고요? 예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결의 사설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로는 채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자나 사회 취약계층, 직능의 이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소선거구제에서 사표로 벌여지는 정당별 지지 결과를 의석에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확대한다는 뜻도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정책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잣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그런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러면서 새누리당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건 건너가지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공천기득권을 배제하고 상향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겠다더니 정작 그런 공언과는 정반대의 밀실 공천 결과를 김종인 대표가 내놓아서 큰 분란을 불러왔다. 청년 비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는 졸속 심사 의혹이 불거져 추천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빚었다. 진통 끝에 농민이나 취약지역 대표 등이 보강되는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청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고루 대표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타파 등 야당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공천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 사이에 비례대표 지분 싸움이 치열하다. 측근의 당선권 포함 여부를 놓고 당내 권력이 물밑 다툼을 벌이는 모습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정의당의 경우가 모범적이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공천기구나 당대표가 정하지 않고 당원 투표로 모두 정했다. 다른 당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먼 길이어도 천천히 또박또박 정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